천안시 의회가 천안시티 FC 관련 특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의원들 간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결국 무산됐습니다. 천안시 의회의 사무분장 규칙 개정을 놓고 심한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2 아산시장 재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인 체조팀 내부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져 논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만을 앞둔 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위헌 심판 제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3월 17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리그2 천안시티 FC는 올해로 프로 출범 3년차를 맞았습니다. 첫 해에는 13개 팀 중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9위로 뛰어올랐고 리그 3경기를 치른 올해는 얼마 전 지역 라이벌 충남 아산 FC를 꺾는 등 또 한 번의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최근 이 팀의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결의안이 상정됐는데 상임위 통과부터 무척 험난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는 프로 출범 이후 올해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이 팀은 인사와 관련한 문제를 비롯한 구단 안팎의 내용으로 인해 힘든 시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위를 기록하며 프로 첫 해보다 나은 성적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최근 첫 승을 기록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천안시 의회에서 이 팀의 지속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 구성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특위 구성을 주장한 김길자 의원은 축구단의 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과제 재정립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100% 출연하여 운영하는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은 조직, 인력,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경기 성적 부진과 운영상의 미흡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의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재정립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면서 나아가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하지만 이를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강진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적 부진에 대해서 과중수가 적다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면서도 꾸준히 나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안건은 상임위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찬반은 갈렸습니다. 찬반 토론을 거쳐 이어진 투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특위 구성안은 부결됐습니다. 상임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살폈던 지역의 한 축구인은 천안TV에 특위 구성의 본래의 뜻은 이해하지만 현 시기에서는 좋지 않다면서 지난해 구단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만들어졌더라면 더욱 힘을 받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의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의회는 현 김행금 의장 취임 이후 올해 1월 인사 조치를 단행하면서 독단적인 인사라는 혹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의 인사안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이 상임위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의회 운영회는 지난 11일 의회 사무국 내 사무분장 규칙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내용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일부 직원들과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문제가 됐던 인사는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로 지난 1월 천안TV는 이 자리에 지방행정사무관 혹은 시설사무관이나 지방시설주사가 맡도록 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정하기 위한 안에는
5급 상당인 지방행정사무관부터 6급 상당인 모든 직종의 주사급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해 과연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고려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 개정을 하고 새로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걸 지키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어겨서 인사를 해놓고 그것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규칙을 새로 개정한다? 이건 시민들 보기에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규칙에 맞게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탓일까? 이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던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김행금 의장은 이미 상정돼 있던 안건을 본회의 직전 삭제시켰습니다. 또한 유재국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던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철회 촉구 건의안 역시 상정 예정이다 빠지면서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의회 행정을 보이면서 시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갖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4월 2일은 아산시장 재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사표를 내던졌는데요. 천안TV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4.2 아산시장 재선거가 본격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후보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세연, 국민의힘 전만권,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먼저 선관위의 모습을 보인 조덕호 후보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면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아산 시민은 바라는 아산시장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당당한 시장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썩었더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선량한 시민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아산시장을 지낸 오세연 후보는 이미 시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연습 없이 당선 다음 날부터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임 시장의 독선과 거시트로 성장이 멈춰진 아산시 발전의 성장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바로 직전 아산시장을 역임해서 연습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저 오세연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산에서 태어나서 평소에 아산을 사랑하고 아산에서 좀 더 값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평소의 생각을 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오늘 시장에 도전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아산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일념을 가지고 1,800여 공직자들과 오직 아산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어려움에 호소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지금보다 훨씬 다른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는 30여 년 정치 경력 속에서 타협과 협상을 바탕으로 임해왔다면서 공약을 바탕으로 시민의 표를 얻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국가로 말하면 요소 야대 속에 국정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아산시도 선거법에 의한 재보궐선거가 또 여야 간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좀 프랭카드 내거는 거 보십시오. 저는 30년 정치하면서 배운 것이 타협과 협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약 정책을 내세워서 시민의 표를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4월 2일에 열릴 아산시장 재선거는 3월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며 3월 28일에서 29일에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중 체조팀은 전국대회에서 자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열린 전국체육대회를 즈음해 시에서 지급된 훈련비 등이 선수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팀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체조팀 선수들은 그간 다수의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천병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 내부에서 언젠가부터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발단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선수단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 중순 전국체전 전까지 시에서 각자에게 지급했던 경기 출전비와 전지훈련비 등 일체를 감독인 L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선수들은 대회를 준비하며 각자에게 쓰여진 금액이 자신들이 감독에게 보낸 금액보다 적다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체전 참가를 위한 숙소 예약에 있어서도 미리 선수단이 모금했던 돈 중 일부를 선결제하도록 한 후 출전비가 지급되면 감독이 선수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반환되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훈련비라든지 대회 출전비 덜 쓰였다라는 형태예요. 감독님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라는 거고요. 감독님 통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좀 적다. 작년 전국체전 이제 출전하는데 미리 숙소를 예약을 했대요. 한 160만 원 정도를 이제 선결제, 선수들 돈으로 한 거죠. 그걸 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도 안 돌려주셨고. 시 체육지원과 측은 이미 선수들에게는 모든 비용이 지불된 상태이며 그 이유는 사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어 시가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천안TV에 알려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선수들은 별도의 허가가 있지 않는 한 겸직이 금지되는데 선수단 내 B 선수가 외부에서 레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시 당국도 B 선수가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격인 감독 L씨는 출전비가 넉넉히 들어오지 않아 당시에도 선수들에게 해명한 내용이라면서 남은 돈은 지난해 일본 전지훈련 시 선수들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요, 못 메꿨어요. 출전비가 넉넉하게 들어오질 않고 선수들한테도 소명을 다 했는데 비 얼마큼 쓰고 경비 얼마큼 쓰고 나와서 끝나고 회식하고 그러니까 뭐 한 60 얼마 정도 남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전지훈련을 일본으로 갔었어요. 한 60 얼마가 남아서 선수들한테 이만큼밖에 남질 않았다. 대신 전지훈련 갔을 때 이거를 너희 각자 퇴제비 식으로 주면 어떠냐라고 해서 일본 가서 선수들한테 엔화로 바꿔서 줬습니다. 천안TV의 후속 취재 결과 L 감독은 현재 천안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시 당국은 L 감독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10월 2025년에서 2026년을 충남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올해 4천만 명, 내년에는 5천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해 6조 1,500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충남을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김범수 문화체육국장은 지난 10일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48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공주 백제 문화의 전당 조성 등 2년 동안 41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보령댐 전망타워와 논산 산놀이 자연문화예술촌, 청양 칠가포 수산관광단지 등이 문을 열고 첫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내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한 종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보령 머드축제 등 대형 행사와 연계한 K-팝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교육, 관광 해설사를 활용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2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24명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배달업 종사자였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다양한 수법을 통해 보험금을 타낸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6천여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배달업 종사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9살 A씨와 공범 23명 등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충남 홍성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가족들에게도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 범행에 가담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은 가해자와 피해자,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는 반드시 검거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 최종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0일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헌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 소송 사건에서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법규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됩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1월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불당 3교 재가설 공사로 인해 인근 차량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반복적인 침수 피해와 도시화에 따른 홍수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교량 철거 후 폭 21m, 연장 29m, 3차선 규모의 교량을 재가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어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거 85주기 추모제가 지난 13일 선생의 생가가 있는 목천읍 서고 이동영 선생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천안 출신인 이동영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결정했으며 임시정부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리, 국무위원회 주석으로 활동하다 1940년 중국 쓰촨성 임시정부에서 서거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동영 선생의 서훈 상향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7만 명이 참여했다면서 선생을 추모하는 뜻을 하나로 모아 서훈 상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충남에서는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유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충남 도내에서 제정된 괴롭힘 금지 조례의 첫 사례이자 직원의 의원들을 포함시킨 첫 사례라고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수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 의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천안시 의회 사무분장 규칙 개정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무국은 이번 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직급은 5급 상당의 지방행정, 시설사무관 또는 6급 상당의 지방시설 주사가 맡게 돼 있는 건설도시위원회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김행금 의장은 지난 1월 내부 인사에서 이 자리에 행정직 6급 직원을 발령했습니다. 본래 이 직원은 승진 대상자였지만 의장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직급에 맞지 않는 전문위원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더욱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야 할 전문위원의 직급에 행정직부터 환경직까지 사무관 및 주사급 모든 직급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시설직 임기제도 포함됩니다. 이를 지켜본 일부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의원들까지 한숨을 내쉽니다. 전문위원이라는 자리에 본래의 뜻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 변경을 이토록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무릎의 해답은 의회 구성원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